러시아가 승전 기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에서야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대공세를 벌여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에서 이어지는 남부 일대를 완전 장악한 뒤 5월 9일 행사에서 승리 선언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승전 기념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아무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해 결국은 말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계획을 수정한 러시아는 5월 9일 이후로 대대적인 징집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병력을 충원해 보려고 하는 중이지만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시들해지는 양상을 보이자 우크라이나군은 드디어 방어를 그만두고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항구 도시 오데사 인근을 랩터급 경비정 2대로 순찰하다가 우크라이나 해군이 운용하는 드론의 공격에 격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그대로 섬 내부까지 날아가 GU-23 대공포 세대와 스트렐라 10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한 뒤 무사히 귀환했는데요. 이러한 영상이 제보되어 온 곳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막을 알렸던 뱀섬이며 오데사를 공략하려 하는 러시아 해군이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과 오데사 사이에 위치한 미콜라이오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되어 러시아 공군의 침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은 주요 도로에 자리 잡은 채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병력을 분산시켜 빈틈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남부전선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가장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 바로 트란스니스트리아입니다. 칠러 미승인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국방부는 평화유지군을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18세에서 55세에 해당하는 남성들에게 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방부에서 내린 총동원령을 트란스니스트리아 중앙정부인 티라스폴 당국이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와 국방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칠러 국가라고 하더라도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는 움직임을 보이는 즉시 몰도바와 루마니아에게 개인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고 거부하고 있지만 국방부 측은 이미 완전히 러시아군에 의해 장악당해 트란스니스트리아군을 강제로라도 참전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자칫 잘못하면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으며 굳이 몰도바가 이번 전쟁에 끼어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병력을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충당하고 남부의 후방을 치려는 러시아군의 계획은 난항을 겪는 중인데요. 사실 러시아군의 병력 증원 계획은 자국 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언론 매체에 따르면 400명의 카자크가 우크라이나로 떠나고 있으며 이미 4천여 명의 인원이 전장에 투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자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대에서 용병 일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군사 집단인데요. 이들은 18세기부터 7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페르시아 전쟁 등 러시아 인근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분쟁에 참여한 전적이 있는 전투 민족으로 더 많은 병력을 원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사진으로 확인되는 인원들만 보아도 카자크 용병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과연 이들이 명성만큼의 활약을 벌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러한 고령의 용병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이유는 고작 2달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정규군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시각으로 5월 2일까지 러시아군의 병력 피해만 23,800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는데요. 소련의 물량 공세 교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러시아군은 어째서 이만큼의 인원을 투입하고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병력을 집어넣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광활한 평야 지형에서는 이러한 공세가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만큼은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5월 2일 하르키우에서 이지움으로 이어지는 동부전선에서는
연일 이어지던 러시아군의 공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이른 시일에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멈춘 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전선으로 이어지는 보급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군의 화물열차가 리만 지역에서 세베르도네츠크로 이어지는 철교를 지나다가 폭발에 휘말려 강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작전은 동부전선에 포진한 러시아군의 전체 병력을 한꺼번에 약화시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적은 병력으로도 러시아군을 막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 인근의 술리이브카 마을을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군 진지를 공습해 초토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공격에 성공한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군 23개 BTG의 진격을 정면에서부터 무너뜨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르키우 방향에서 측면을 뚫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5 공수여단이 러시아군의 주의를 끌어 병력을 분산시켰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30기계 화여단에서도 적의 탄약고를 날려버렸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세를 벌이며 러시아군의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통해 이번 전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미 국방부에서도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40km 밖까지 패주했다고 밝혔는데요. 동부전선의 한정에 이제는 양쪽의 공수가 완전히 전환되어 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의 돈바스 대공세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하며 도대체 러시아 국방부가 말한 대공세가 언제쯤 시작되는 것인지 비꼬았는데요. 영국 국방부에서도 러시아군이 전쟁에 투입한 120개 BTG 중 25%가 무력화되었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VDV 공수부대를 포함한 러시아의 정예부대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소모될지 모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개전 초기부터 최전선에 투입됐던 러시아의 정예병들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결국 전승기념일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에 와서야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러시아 측은 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승절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하며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세를 벌이거나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행보와 명백하게 다른 태도였는데요. 하지만 바꿔 말하면 러시아가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성과를 이뤄낼 때까지는 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장기전을 준비하게 되면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던 러시아의 국민들에게도 대대적인 총동원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에는 잘 훈련된 예비군이 없으며 징집병은 단 1년만 복무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익숙해질 즈음 전역하고 특히 이들을 훈련시켜야 할 부사관들이 전부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총동원령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날 젤렌스키의 유대인 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의 기원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적을 늘리는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경악스러운 말을 들은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즉시 러시아 대사를 불러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고 이번에는 그 한계를 넘었다고 분노하며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까지 러시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까지 파견했는데요. 물론 국가의 개입이 아닌 자원봉사자의 입장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베테랑 부대이기에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전력 증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나토에서도 미 육군의 주도로 폴란드에서 5월 한 달간 대규모 합동훈련을 시작하면서 확전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이를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 영토에서 20개국 이상의 18,000명의 병력이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여기에 아직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핀란드와 스웨덴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5월 12일에 나토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며 스웨덴은 아직 정확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나토의 합동 군사훈련에 이들 국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나토 가입이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로써 러시아 정부는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막아내고자 했던 나토의 동진을 스스로 촉구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모든 목표를 잃어버린 러시아가 5월 9일 전승절 행사에서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디 전쟁이 앗아간 것들이 주인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